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 내린 비와 눈이 얼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웠는데요. 오늘은 낮은 기온과 더불어 트라이스테이트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초속 8m에서 13m에 이르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2m에 달하는 강풍입니다. 한편 뉴욕시 건물관리국은 거센 바람으로 오늘 하루 동안 공사 현장의 크레인 운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뉴저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아침 모리스 플레이스에서는 나무가 뉴저지 트랜짓 전선 위로 떨어져 뉴저지 트랜짓의 모리스와 엑세스 라인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모리스와 엑세스 라인은 해커츠타운부터 뉴욕으로 이어지는 열차로 오늘 아침 사고로 양방향 모두 약 1시간가량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나즈빌에서도 나무가 전선 위로 쓰러져 뉴저지 트랜짓 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바람이 최대 시속 50마일까지 불면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정전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특히 남부 뉴저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내 6개 대도시와 주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에 나서 수백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는 뉴욕을 포함해 시카고와 애틀랜타, LA 등에서 불법 체류자의 집과 직장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욕시의 불법 체류자도 약 40여 명 체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토안보부는 중남미 12개 나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다고 확인하면서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체류자도 검거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거된 체류자 중 37명은 멕시코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단속이었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런 일이 발생하자 인권단체들은 이민 세관 단속국 직원이 문 앞에 오면 문을 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대응 방침을 배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단속국 직원이 왔을 때 왜 왔는지를 묻고 통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특히 직원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를 묻고 영장을 먼저 창문이나 문틈으로 받아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곳에 미움은 없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 내 3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습니다. 지난 12일 버긴 카운티 법원 앞에서 약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시위에서는 참가 단체들이 이곳에는 미움이 없다는 구호 아래 트럼프 정부의 차별적 반이민 행정명령과 정책을 비판하는 거센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한인사회 대표로 참석한 시민참여센터는 다른 이민자들과 같이 한인들도 버긴 카운티의 당당한 일원이라며 차별적이고 이민자를 공격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좌시 가타이머 연방 하원의원과 로레타 와인버그 뉴저지주 상원의원 등 지역 선출직 정치인들도 참가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주말 사이 로어 맨해튼도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시위로 뜨거웠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맨해튼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추방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인 이날 시위가 이후 폭력적인 시위로 변하자 경찰은 5명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뉴욕시는 생츄어리 시티라고 외치며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국외 추방시키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남부 뉴저지에는 KKK의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쿠클러스 클랜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전단지에는 인종차별적인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전단지에는 너의 인종을 사랑하라, 인종이 섞이는 것을 중지하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업함과 증오는 그 어디에도 없어야 한다며 전단지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단지를 받은 경우 동요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역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를 명백한 증오 범죄로 규정하고 뉴저지 벌링턴 카운티가 이런 범죄를 없앨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에서 발생한 불로 연기가 건물 전체에 뒤덮이면서 자칫 큰 인명사고가 있을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자의 기지로 인명피해가 줄었습니다. 불은 어제 오전 10시경 코로나의 월드론 애비뉴에 위치한 4층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연기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아이들과 주민들은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아파트 관리자가 이들이 떨어지는 지점에 매트리스를 까는 기지를 발휘해 모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60명의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선 끝에 불은 모두 진압됐습니다. 이 화재로 10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상자 역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저지 호손에서는 한 여성이 차량째 연못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목격자가 물에 뛰어들어 차창을 깨는 등 구조에 앞장서면서 여성은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경 호손 경찰은 연못 한가운데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물에 빠진 차량 안에 여성 운전자가 앉아 있었고 한 남성이 물에 뛰어들어 주머니 칼로 차량을 깨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구조 작업 끝에 여성은 부상 없이 구조됐으며 차량 역시 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호손 경찰은 어떻게 차량이 얼음으로 빠졌는지에 대해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며 자세한 상황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한인 여성이 길을 건너던 여성을 차로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8시 30분경 브로드 애비뉴와 브링코프 테라스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인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히스패닉계 여성을 쳤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를 낸 한인 여성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팰리세이즈 파크 일대가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주말 사이 브루클린에서는 총격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전 5시경 이스트 뉴욕의 리버데일 애비뉴 인근 알라바마 애비뉴 가정집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집의 지하실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41살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의 신원은 현재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총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경이 이스트 할렘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메디슨 애비뉴 인근 이스트 102가에서 경찰이 절도 용의자를 검거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채운 뒤 용의자를 경찰차 안으로 데리고 가던 중 용의자가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상점을 털 당시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며 남성을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5피트 11인치의 녹색 자켓과 후드티 회색 바지를 착용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할 한인사회 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카메라타 남성 중창단이 지난 11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뉴저지 은혜 양로원을 방문해 한인 노인들을 위로했습니다. 합창단은 이날 남촌과 새야새야 파랑새야, 고향의 봄과 눈꽃송이 등 정겨운 가곡과 민요 등 10곡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창단된 카메라타 남성 중창단은 중령 남성들로 구성돼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소아암 돕기 자선 공연을 펼쳐 한인사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KBTV 브레이킹 뉴스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